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음 달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인데 앞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당장 수도권에서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은행들은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내주고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즉 소득을 더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소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 징수 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만 가능한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담보보다 이 대출자의 소득이 더 중요해지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할지 그리고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서 갚아나갈지 아니면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 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 또한 따라 오를 것을 우려해 변동금리 대출에는 여러 제한들을 뒀는데요. 변동금리 대출은 심사 때 상승 가능 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승 가능 금리란 금리가 인상돼 이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인데요. 은행권은 상승 가능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외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대출과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부분이 비거치에다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출 신청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 상환 방식이나 금리 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계약을 완료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이나 시간 지연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협회 홈페이지에 셀프 상담 코너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한층 더 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